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똑똑하게 팀을 잘 옮긴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했습니다. 10위는 세르주 그나브리. 15세 때 벵거 감독의 눈에 든 그나브리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아스날로 이적을 합니다. 아스날 유스팀에서 윙어로 폭발적인 활약을 했고 2012-2013 시즌 1년 만에 리그컵에서 코벤트리를 상대로 1군 데뷔전을 가졌을 정도. 2013-2014 시즌 초반까지 기대감을 모았죠.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서 수개월을 결장했고 웨스트브럼 임대 기간 동안에는 단 12분 출장에 그칩니다. 더 많은 기회를 원했던 그는 아스날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2016년 8월 77억에 베르더 브레멘으로 이적을 합니다. 이 선택은 그나브리 축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미넨의 루메니게 회장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나브리는 당시 브레멘이 나에겐 최선의 선택지였다고 훗날 밝히게 됩니다. 브레멘 이적 후 11골, 호펜하임으로 다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두 자릿수 골에 성공,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을 합니다. A매치 데뷔전에서 산마리노를 상대로 헤트트릭까지 터뜨렸죠. 그 덕에 2017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그나브리. 뮌헨 합류 후 89경기 39골 23도움을 올린 그의 나이는 여전히 25세에 불과합니다. 9위는 루이스 알베르토. 얘가 리버풀이었다고? 리버풀에서 3년이나 지냈지만 존재감이 없었던 루이스 알베르토. 2012-2013 시즌 바르셀로나 비임대 시절 38경기 11골과 17도움으로 주목을 받은 20살의 루이스 알베르토는 2013년 여름 세비야에서 리버풀로 넘어왔지만 브랜드 로저스 감독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2013-2014 시즌 리그 9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모두 교체 출전이었죠. 이후 말라가와 데포르티보 라쿠냐로 두 차례 임대가 됩니다. 출전 경험을 쌓은 그는 2016년 8월 라치오로 이적을 했고 첫 시즌엔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음에 자신을 둘러싼 의구심을 완전히 날립니다. 득점기계 인메볼레 뒤에서 꾸준히 출전을 하면서 12골과 21도움을 기록한 것이었죠. 리버풀에서 라치오 유니폼을 갈아입은 것에 대해서 라치오에 합류한 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19-20 시즌 루이스 알베르토는 16개의 도움을 쌓아 파프 고메즈와 함께 리그 공동 1위에 오릅니다. 8위는 티아고 알칸타라. 티아고 알칸타라는 브라질계 스페인인으로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을 거쳐서 1군에 데뷔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재능은 분명 뛰어났지만 당시 바르셀로나 중원에서 활약하던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에 밀리고 말았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뮌헨의 지봉을 잡은 2013년 여름, 티아고는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자신을 데뷔시켜 주었던 과르디올라 곁으로 가고자 이적을 결심합니다. 뮌헨 이적 직후 생활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무릎에 여러 차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많은 시간을 재활하는 데 보냈고 간신히 보상 복귀 후에도 또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311억이나 주고 데려온 티아고가 망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험난한 시간 끝에 기량이 만개한 티아고는 뮌헨과 2021년까지 재계약, 7회 연속 리그 우승을 거두었고 포칼컵 4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킥력, 축구 센스를 두루갖춰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로 평가받게 된 티아고 알칸타라. 새로운 도전에 나선 티아고는 뮌헨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이적료를 안기면서 2020년 9월 리버풀로 둥지를 옮깁니다. 7위는 로베르투 카를로스. 10대 후반부터 브라질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카를로스. 많은 기대를 안고 22살에 1995년 이탈리아 세리에 A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지만 인테르 감독 호지슨 감독은 윙백이 아닌 왼쪽 공격수로 카를로스를 뛰게 했고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인터밀란 회장이었던 마시모 모라티를 찾아가 공격수로 뛰고 싶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코파 아메리카를 앞두고 카를로스는 로렌조 산스 레알 회장을 만났고 단 10분간의 대화 끝에 레알 이적을 결심합니다. 그는 빠르게 탈출해 스페인 레알로 자리를 옮겼고 12년간 370경기에 나서 47골을 기록합니다. 레알 이적은 카를로스 축구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되었고 3차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리그 우승 4회 등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2004년엔 피파가 발표한 20세기 100대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6위는 이아고 아스파스.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을 했고 또 부진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중 아스파스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리버풀 팬들에게 아스파스는 좋은 기억이 없는 선수입니다. 2013-2014 시즌 리버풀이 치열하게 우승 다툼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첼시는 분명 분수령이 될 중요한 경기였죠. 그러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스파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첼시의 윌리안에게 공을 줘버린 것. 토레스와 로비 파울러의 9번을 달았던 아스파스의 이 실수는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그는 안필드에서 사라졌죠. 셀타비고에게 124억을 주고 데려온 그가 잉글랜드에서 남긴 기록은 15경기 출전에 1득점이었습니다. 그것도 3부 리그 올드햄을 상대로 넣은 것이었기에 리그골은 0골이었죠. 부상도 있었고 이적 문제로 법정에 서면서 잉글랜드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던 아스파스. 아스파스는 세비야에서 1년 임대를 거친 뒤 2015년 여름 셀타로 복귀합니다. 이후 고향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02골을 기록하며 스페인 대표팀에도 합류하게 되었죠. 33살이 된 그는 잉글랜드에서 뛰었던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셀타의 에이스로 활약 중입니다. 5위는 제이든 산초입니다. 2017년 도르트문트는 맨시티로부터 훌륭한 재능을 가진 제이든 산초를 영입합니다. 사실 제이든 산초가 맨시티에서 데뷔할 기회가 쉽지 않았고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맨시티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은 그가 독일로 향한 것일까요? 산초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와포드 유스 시절부터 이미 빅클럽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었고 맨시티에서의 2년 동안 착실히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시켜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산초가 맨시티와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펩 감독이 프리시즌에서 명단 제외를 하게 되면서 산초와 맨시티의 결별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맨시티의 윙어 라인만 봐도 스털링, 르로이 자네라는 20대 초반의 팔팔한 선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제이든 산초에게 7번을 부여했고 독일 무대 2년차에 리그 도망 자리에 오르며 2020년 수많은 이적설을 뿌리게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4위는 폴 포그바입니다. 포그바는 16세였던 2009년 맨유 유스팀에 입단해 2011년 프로 계약까지 맺은 맨유 유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버거스 감독 아래에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2012년 재계약에 포그바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낀 슈퍼 에이전트 라이올라의 입김 때문입니다. 라이올라는 자신의 고객인 포그바에게 1군 출장 보장 옵션을 낀 조건을 게시했으나 이를 맨유와 버거슨 측에서 거절한 것이었죠. 심지어 라이올라는 포그바를 설득해 2012년 재계약 협상 테이블 자리에 포그바를 대동하지 않고 독단으로 나섰고 이에 분노한 버거슨 감독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포그바는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떠났고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3위는 제라르 피케입니다. 르오 퍼디난드 비디치라는 역대급 센터백을 보유했던 맨유에 피케라는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2004년 맨유의 피케는 퍼디난드 비디치를 이을 후계자였고 스페인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뛰어난 잠재성을 인정받았던 특급 중에 특급이었죠.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촉망받던 그였어도 피케의 영국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좀처럼 출장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또 EPL 특유의 빠른 템포에 종종 얼타는 모습으로 애까지 먹었습니다. 피케에게 전환점으로 찾아온 것은 2006년 레알 사라고사 임대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라리가에서 펄펄 날았고 준수한 빌드업으로 주목을 받아 2008년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맨유에서 피케가 뛴 경기는 13경기. 2008년 여름 다시 친정팀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피케는 30대에 들어선 구열과 마르케스의 대타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효율의 지도 아래 수비적인 잠재성을 마침내 터뜨리게 됩니다. 당시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바르셀로나로 피케를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피케를 위해서 퍼거슨 감독이 자신의 집까지 세를 내어줬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피케는 바르셀로나에서 월드클래스로 성장했지만 17살 자신에게 아버지처럼 대해주었던 퍼거슨 감독과의 만남은 축구 인생의 전환점이자 밑거름이었습니다. 2위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첼시를 떠나 성공한 선수는 데브라이너 말고도 모하메드 살라, 로멜 루카쿠 등 많은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가장 성공한 선수 중 한 명인 케빈 데브라이너. 첼시는 지난 2012년 1월 벨기에 명문 겐크에서 활약하던 신예 데브라이너를 118억에 영입을 합니다. 데브라이너를 발견한 첼시의 수석 스카우터 데비세르는 로만 구단주에게 훗날 이 선수의 가치는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설득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무리뉴 하에서 그는 아다르, 윌리안, 오스카 등 쟁쟁한 미드필더 사이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브레멘 임대 후 독일 분데스리가로 2014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14-2015 시즌 2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우는 등 기량이 만개하기 시작해 1년 만에 다시 맨시티를 통해서 EPL로 복귀하게 됩니다. 데브라이너는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탑10 손가락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티에리 앙리. EPL 역사상 최고의 이적이라는 찬사를 받은 티에리 앙리.
앙리는 아스날의 왕이 되기 전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 소속이었습니다. 이때 앙리를 지도한 감독은 마르셀로 리피와 카를로 안첼로티였죠. 리피는 앙리를 영입한 지 3주 만에 팀을 떠났고 안첼로티는 중용을 했으나 왼쪽 윙으로 쓰고 있던 상황. 한편 아스날은 아네카를 레알로 떠나면서 대체할 만한 선수를 찾고 있었고 벵거 감독은 과거 자신이 데뷔시켰던 티에리 앙리를 영입하고자 합니다. 벵거 감독은 중앙 스트라이커로 뛰어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앙리가 윙에서 뛰자 너무나 안타까웠고 전화를 걸어서 런던으로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1999년 8월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210억에 아스날로 도착해 바로 경기에 투입되었지만 초반 4개월 동안 윙포워드로 뛰며 2골로 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상황도 있었죠. 그러나 벵거 감독이 중앙에 베르캄프를 파트너로 두며 앙리를 중앙 지형적 골잡이로 변모시키자 완전히 살아났고 375경기 228골을 뽑는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부상과 복귀, 부상, 복귀를 반복하지만 또 나올 때만큼은 1인분은 해주는 축구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